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이전에도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관련해서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댓글로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이 만든 사례를 공유해 주시고 질문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댓글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만원 기준이라는 게 매달인지 아니면 31일 이내인지, 체크카드가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신용불량자도 되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명칭이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이니까 신용불량자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기준입니다. 어떤 분이 매달 10일이 급여일이에요. 근데 한 달에 250만원만 입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월 10일, 30일 이렇게 30일 동안 만약에 2번 입금 받으면 어떡하냐? 이거는 매달이라는 기준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월 10일 날 월급을 받으신다면 그거는 다른 달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250만 원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은 1일부터 말일까지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2월 10일에 받고 3월 10일에 받더라도 금액이 각각 25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체 통장 합계 250만 원만 보호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기존에 있던 기초수급비 통장에 500만 원이 있어도 이것과 별도로 250만 원을 추가로 보호하는 게 맞나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초수급비 압류방지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양쪽 다 별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급비는 정부에서만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입금을 못하죠. 근데 수급비 압류방지 통장의 장점은 한도가 제한이 없습니다. 100만원, 1000만원, 5천만원, 수급자로 탈락되지 않는 한 5천만 원이 들어있어도 그 금액 전체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250만 원짜리 압류방지 통장은 별도로 개인들도 입금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사에 다니거나 이런 분들은 이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양쪽 다 보호받을 수 있고 수급비 통장은 한도가 제한이 없어요. 다만 이번에 생긴 압류방지 통장만 잔고 한도가 250만 원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농협에서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체크카드 안 되고 현금카드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불편하다. 그래서 이 통장 해지하고 국민은행에서 만들고 싶은데 2일날 통장을 만들었다. 해지가 가능하냐? 이게 모든 은행 통틀어서 한 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통장을 이미 개설을 했다면 해지하고 다른 은행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즉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통장이 발급되는 걸 막기에 금융거래를 할 때 통장 개설은 2달에 1개 정도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국민은행으로 바꾸고 싶다면 2개월이 경과돼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지 못하는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농협을 쓰고 있는데 이 생계비 통장이 불편하다. 그러면 해지하고 2달 있다가 국민은행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해지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네요. 국민에서 체크카드와 농협에서 체크카드와 통장을 만들었어요. 생계비 통장을 만들고 싶을 때 은행에 기존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가 한도 계좌로 돼 있다. 그러면 그 해당 은행에서는 만들 수 없고 다른 은행에서 생계비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분은 본인이 경험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한도 계좌가 있어서 은행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으셨다면 다른 은행에 가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한도 계좌가 없는 은행에 가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보도 공유를 했습니다. 즉 거래를 자주 하셨던 은행 중에 혹시나 한도 계좌가 기존에 이미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계좌 개설이 안 되니까 다른 은행에서 만드셔야 된다. 이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국민은행에서 체크카드도 만드셨다고 하네요. 또 어떤 분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달 지나서 오라고 합니다. 2달에 한 번만 통장을 새로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혹시 통장을 만드셨던 분이라면 그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수협에서 체크카드, 텔레뱅킹 전부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은행이 되고 안 되고가 전부 다 사례가 달라요. 그리고 농협이면 어떤 사람은 농협 갔는데 됐다. 또 어떤 분은 농협에서 안 된다. 이게 또 지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처리 능력이라든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게 다 달라서 본인이 방문할 지점에 미리 전화 문의를 해서 방문해야 조금은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수협에서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우체국은 안 된다는 분이 없어요. 우체국은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까지 모두 다 된다는 것 같습니다. 만드는데 20분 정도 걸렸고 신분증과 도장 챙겨 가셔야 되고 체크카드도 바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국민에서 개설을 했다. 근데 후불 교통카드가 안 되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후불 교통카드는 사실상 신용카드랑 같은 기능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교통카드로 돈을 쓰고 나서 한 달 후에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내가 지하철 버스를 타고 다니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5만 원이다 그러면 그 금액이 2월에 빠져나가는 거라서 후불령은 사실상 신용카드 기능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능을 빼고 만들어야 체크카드 발급이 됩니다. 그래도 이분은 다행히 만난 직원이 업무 숙련도가 좋아서 잘 만드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은행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체크카드는 안 되고 현금카드만 되는 것 같아요. 체크카드라고 하면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그 카드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게 체크카드이고 입출금 전용 카드는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죠. 이건 양쪽이 다르죠. 근데 새마을금고는 전반적으로 체크카드 발급을 안 해주는 게 본인들이 방침인 것 같아요. 수협은 어떤 곳은 직원이 아예 모르는 것도 있고 신협은 23일 정도 돼야 좀 알 것 같다는 내용도 있어요.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가 개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점들이 각각 자기들 특성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 파악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신협도 2군데 갔는데 공문이 안 나와서 아직 잘 모른다고 합니다. 또 우리은행에서는 체크카드까지 만들었다고 하네요. 또 물어봅니다. 근데 250만 원 이상은 입금 자체가 안 되는 게 맞나요? 한 달에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 초과하면 누가 입금해도 입금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혹시나 해서 한번 입금해 볼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0만 1원을 입금하려고 시도해 봤더니 입금 불가라고 뜬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당연히 입금이 초과되면 본인도 입금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입금을 받던 회사로부터 입금을 받던 기초수급비를 받던 본인이 그 계좌에 입금을 하던 누적 입금액이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25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250만 원이 초과됐을 때는 그 이름만 넘어가도 입금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뜬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은행에서 만들었는데 체크카드 못 쓴다고 발급이 안 된다고 은행 직원이 얘기했대요. 그래서 현금카드만 만들었는데 집에 와서 본인이 그냥 하나은행 앱하고 연동된 기존 체크카드와 연결을 하니까 또 결제가 잘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직원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새마을금고에서 만들었는데 체크카드 불가한 현금 입출금만 되는 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매달 250만 원, 예를 들면 이번 달에 150만 원을 쓰고 잔액이 1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150만 원까지는 입금을 하면 괜찮나요? 물론 맞습니다. 이 금액과 잔액 기준으로 250만 원이기 때문에 이 통장의 잔액은 25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질문처럼 이번 달 150만 원, 다음 달 100만 원 이렇게 입금하면 잔액이 25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도 됩니다.
즉 1월 달에 250, 2월 달에 250, 3월 달에 250 이렇게 입금을 계속 250씩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매달 1일부터 새로운 250만 원이 방이 생기기 때문에 입금은 계속돼요. 근데 잔액이 250만 원 추가됐을 때 압류가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은 농협에서 통장만 만들고 체크카드 안 된다고 해서 통장만 만들었다. 근데 다른 농협 두 군데 문의하니까 한 곳은 체크카드 안 된다고 하고 다른 곳은 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농협이라도 아직 지점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체크카드 발급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게 고객을 늘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란 말이죠. 신용불량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신용불량과도 관련이 없는 게 체크카드는 본인 돈에 있는 게 나가는 건데 은행이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왜 아직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은행 입장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 250만 원이 다 찼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만약 체크카드 결제가 취소되면 쿠팡에서 100만 원치를 결제를 했는데 내가 250만 원 한도를 다 썼어요. 근데 이게 취소됐을 때 이 돈을 돌려받을 게 250만 원이 추가된 거라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곳이 있나 봐요. 물론 그런 사정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250만 원 입금이 다 찼어요. 그런데 만약에 체크카드로 기존에 결제했던 걸 취소하면 이 돈을 다시 입금해야 되는데 한도가 찼기 때문에 돌려주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체크카드 기능 자체를 발급을 지향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은행들이 판단인 거죠. 이거는 어떤 수를 써더라도 다음 달이라도 돌려주거나 고객에게 연락해서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결제 취소를 카드사가 처리할 수 있겠다 하면 발급을 하는 거고, 아니면 이런 경우 때문에 환불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러면 체크카드 발급을 아예 제한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곳이든지 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 발급을 안 하려고 하는 곳이 입장이 그런 이유라는 거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 사용액이 늘어나고 고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감수할 만한 위험인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게 또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양쪽의 차이가 다 있다는 생각은 들죠. 또 어떤 분은 인터넷으로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는 상반기쯤에 된다고 합니다. 근데 꼭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댓글도 많이 주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압류가 걱정되는 분들 또는 현재 압류 상태이거나 신용불량이어서 은행 거래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한 통장이기 때문에 남들이 한다고 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발급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불형 교통카드가 신용카드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없앤 체크카드는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용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분도 지금 신용불량자인데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은행 3사는 2분기 개설이 가능합니다. 첫날 국민은행이 창구에 갔다가 어떤 분은 안 된다고 해서 돌아갔는데 본인은 같은 직원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서 자세히 한번 찾아보라 했더니 진짜 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잘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지점에서 꼭 만들어야겠다, 내가 다른 은행 가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각 은행별로 홍보하고 있는 광고물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직원에게 보여주면 찾아봐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후불식 교통카드가 신용카드 역할을 하니까 체크카드 발급이 안 되면 교통카드 기능을 빼면 만들어 준다는 댓글도 있어요. 또 이제 한번 만드셨는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가장 제도인 것 같아요. 생활에 숨통을 틀게 됐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벌려고 하는데 입금받을 통장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빌린다든지 가족 통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그 가족에게 괜히 미안함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본인이 이름으로 된 최소한의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 이 제도의 가장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본인 상황을 공유해 주셔서 저도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게 됐고요. 정부라든지 은행연합회 이런 곳에서 방침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댓글 경험담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거라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